사회 지도층의 연이은 자살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 특별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가족 뮤지컬이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목회자 성추문 논란, 교회 내 올바른 성교육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전국의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최근 한 대기업 임원과 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잇따른 자살 소식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모두 교회의 장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교회 내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앞두고 한국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0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회적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단지 믿음으로 자살을 이길 수 있다는 신앙적 접근뿐 아니라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살피고 다가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요, 양가 감정이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죽고 싶은 마음이 큰 거지만 한편에서 살고 싶거든요. 바로 이 살고 싶은 마음을 함께 붙잡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랜 기간 한국 사회 안에 건강한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온 라이프호프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에어키스 괜찮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상을 통해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나누며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전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의 날 당일인 10일엔 생명보듬 페스티벌과 걷기 대회를 엽니다. 기독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 전화 역시 같은 날 인천에서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갖습니다. 오는 11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지키게 될 한국교회. 이 땅에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의 넌 특별하단다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작품은 실수투성이인 주인공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넌 특별하단다는 기독교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임을 강조합니다. 뮤지컬을 기획한 극단하늘 나숙경 상임이사는 경쟁 사회에 지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극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는 29일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 프라임아트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추석 연휴에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중국 은행권에 감원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현지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이 올 상반기에만 2만여 명을 감원했습니다. 중형 규모의 일부 은행은 직원 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줄이는 대신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비용 통제에 적극 나서면서 고위 관리자를 중심으로 많은 직원들이 은행권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이 비용 통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 3국 간 공조체제를 강력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7일 오후 30여 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강력하게 공조해 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작년 말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3대 뉴스 통신사 중 하나인 프랑스 AFP 통신이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했습니다. 에마뉴엘 러그 AFP 회장은 평양지국 개국으로 세계 150개국에 200개 지국을 보유한 AFP의 빈틈이 메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AFP는 평양지국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취재해 세계 수천 개 언론과 정부 등 회원사에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특파원을 보내 북한을 취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평양에는 미국 AP통신, 일본 교도통신, 중국 신화통신이 지국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오는 23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CJ, LG 등 대기업과 우수 중소기업 등 200여 기업이 참여해 청년 인재 2천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재관, 이공계인재관, 우수기업관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채용 상담을 진행합니다. 일자리 매칭 컨설팅, 입사 지원서 클리닉, 면접 메이크업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10월 6일에는 강소기업과 벤처 등을 중심으로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터널에 갇혀 있는 어린아이들을 구조하고 사라진 일명 부산 아저씨 11명에 대해 부산경찰청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부산 곰내 터널 안에서 전도된 버스 안에 갇혀 있는 유치원생 21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의 구조 장면은 당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부산경찰청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이들의 행방을 찾아 나섰고 하루 만에 11명 모두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근 한 청소년 사역단체 대표가 제자인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피해자 학생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내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성교육이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이즈 업 무브먼트 대표였던 이동현 목사가 자신의 제자인 여고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목회자 성추문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논란 이후 라이즈업은 멘토와 사역자들에게 6개월에 한 번씩 성교육 강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여학생은 교회 내에서도 성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성을 교육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기독 청년들의 성의식은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있지만 교회라는 틀 안에서 성에 대해 제대로 교육해줄 수 있는 목회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송인규 소장은 목회자들이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실태를 조사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또 목회자들도 성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깊이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성교육을 시키느냐? 이 전문가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내에서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교단 차원에서도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해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인규 소장은 교회 내 올바른 성교육은 단순히 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조언했습니다. V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예장합동 소속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직거래 장터가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도농교회 상생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엔 전국 농어촌 교회가 100여 종류의 농수산물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직거래 장터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50여 개 교회가 복숭아, 더덕, 표고버섯 등의 상품을 준비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노총교회 신용발 목사는 농사를 짓는 성도들 중엔 판로가 없어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단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농수산물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장터를 찾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직거래 장터 봉사에 참여한 사랑의 교회 홍승욱 권사는 도시 한복판에서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직거래해 편리하다며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주령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총회임원단이 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최영남 총회장과 박무용 총회장은 한국교회 연합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두 교단의 연합은 한국교회 발전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정책적으로 가장 잘 준비된 후보자로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또 정책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100일의 총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한신대 강성영 교수에 대한 인준 절차 진행과 총무 선거, 양성평등위원회 이름 변경, 총회회관 건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란 정부에 처형당한 한 크리스천 남성이 처형 직전 남긴 말이 영상으로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영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이란 정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란에서 3년 6개월간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된 이란계 미국인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